보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 중에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성공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인과 미친 사람의 정확한 구별들이 이루어져서 세상에서 성과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은 미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제가 큰 성공을 이뤘다는 뜻이 아니라 제 주변에서 성공했던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성공하느냐,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 좀 오래된 책인데 불광불급이라는 책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불광불급이라면 아니 불자에다가 미칠 광, 그다음에 아니 불자에다가 다다를 급. 그래서 불광불급은 미치지 않으면 다다를 수 없다. 그러니까 미쳐야 미칠 수 있다. 이런 책에 나왔던 적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저는 보면서 미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미쳐서 하지 않으면은 미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그때 강하게 인상을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 중에 미친 사람이 아니면은 성공으로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인과 미친 사람의 정확한 구별들이 이루어져서 세상에서 성과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치지 않으면은 미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의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미쳤던 사람들이 대성공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턴, 어찌 보면 물리학을 갖다가 현대 물리학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의 거의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어쩌면 물리 세계에 미쳐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건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미쳐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봐도 어느 하나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쳐서 해왔던 것들 때문에 대부분 다 성과를 되게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저도 큰 성공은 아니지만 제가 좀 미쳐 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저는 글 쓰는 거에 되게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거의 미쳐가지고,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데 한국말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 차이가 있잖아요. 한국말의 어순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어, 우리 한국말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들어가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앞에 있다는 건 똑같은데 목적어와 서술어가 정반대에 있는 것들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글 쓸 때 주어, 목적어, 서술어에 대한 것들이 왜 이렇게 배치했는가에 대한 것들을, 이것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거의 미쳐가지고 계속 써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마다 지금도 계속 필사하고 있는데, 필사할 때마다 이거의 주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의 특징은 주어를 많이 찾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그 주어를 찾기 위해서 좀 매일 필사를 하면서 주어가 무엇인가를 갖다 계속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는 영어에서는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가 어떠한 순서 배열에 의해서 나오는가. 그래서 그 영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주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흔히 우리 한국말로 해서 가주어를 만드는 걸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약간 제가 언어적인 것들에 미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글을 쓸 때 매일매일 그 글을 써가면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어떻게 배열해야 하면 한국말이 아름답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내기 위해서 거의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를 작가로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가라는 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제가
글을 쓰고 하면서 언어에 미쳐 있었기 때문에 작가의 길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창조적인 거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장사에 미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 장사에 미쳐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모든 걸 갖다 장사의 시각에서 봅니다. 그래서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게 미쳐있는 사람들만이 성공에 이르는 수 있다는 것들이 제가 여태까지 주변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냥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을 또 하나 꼽는다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대표님으로 모셨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를 하면서 가장 강점을 뒀던 게 뭐냐면 인사관리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인사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거기에 미쳐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늘 관심을 가졌던 분이 있는데, 그분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심하게 관찰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떨 때 일에 몰입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사람이 어떨 때 동기부여가 되는가, 그리고 사람이 어떨 때 깊이 만족감을 느끼는가. 그래서 이분은 인사이동을 할 때면 어떻게 인사이동을 하냐면, 이 친구가 현재까지 왔던 경력이 얼마이고 어떤 경력에 왔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더 잘할 것이라는 걸 갖다가 미리 다 메모를 해놔서, 이 친구는 다음에는 이 일을 시켜야지, 이 일을 시켜야지, 이 일을 시켜야지.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은데 최소한 간부 사원들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과장급 이상의 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메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모시고 있는 우리 직원들은 그분하고 같이 이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을 관리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갖다가 그분 통해서 배웠는데, 그분이 바로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이 조직대에서 어떻게 해야지 성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에 미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것처럼 모든 성과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뒤에는 어느 한 분야에서 미쳐서 그 미친 부분들이 계속 반복된 연습에 의해서 발현이 됐을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히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이, 미쳐야지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불광불급. 성공한 사람들은 미쳐서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파서 최소한 1만 시간의 동안에 지속적인 반복을 했던 사람들이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직장생활 좀 하고 계신 분이라면 직장생활에 내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미쳐서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순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